자, 오늘 아침부터 일본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한 건 수출 첫 허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야기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다시 이러한 당근을 내미네요. 강원 양면 전략이었다 보여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방사선 오염수 방출 파장이 제가 어제 그랬죠. 회자가 되면 크게 회자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회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베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말이죠.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IT 섹터 갤럭시 노트 10이 국내에서 이제 5G로 모델이 5G 모델로만 출시가 되는데요. 전 세계에 23일부터 판매가 개시가 됩니다. 과연 이 갤럭시 노트 10이 우리나라 IT 섹터의 반격을 이끌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아침부터 후성,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IT, 소재 섹터들이 아침부터 대거 밀렸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일본 수혜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반대로 빠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간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눌림목이 들어가고 그간 많이 빠졌던 종목이 반격이 나오는 형상이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오늘 그러한 모습이 오전 중에 잠깐 나왔어요. 굉장히 이제 끝났나 싶었지만 결국엔 종가 관리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일본이 90일 걸릴 거를 36일 만에 허가를 내줬는데 그 첫 허가 물량이 일단 삼성 쪽 물량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도쿄올림픽을 앞두고서 5G를 이용한 반도체 수요가 많이 필요한 일본입니다. 물론 소재 쪽 수출은 우리나라 쪽이 하지만 완제품에 대한 수출은 우리가 일본 쪽에 도리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서 좀 숨고르기를 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죠? 배제한 것을 철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일로 늘려놓고 30일이 됐든 60일이 됐든 자기 구매에 맞춰서 우리를 길들이겠다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미 삼성은 탈일본을 선언을 했고요. 지속적인 기술 개발, 그래서 시간은 걸려도 지금부터 한 4년, 5년이 걸리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자체 국산화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 나겠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련 반도체 부품 소재 섹터들은 지속적인 흐름들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일본 방사선 오염수 방출 파장 제가 이슈를 말씀을 드렸는데 CJ 시푸드가 오늘 음봉 나올 때 저점 매수 하시면 좋다 그랬죠. 어제 한번 수산주가 힌트가 된다. 수산주가 테마 수혜주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CJ 시푸드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CJ 시푸드가 오전에 5일선 닿는 자리라고 그랬죠. 5일선 닿는 자리까지 음봉으로 쭉 밀렸었고 이 자리에 오면은 매수하세요 라고 어제 힌트를 드렸는데 마이너스 8.6%에서 종가 5.38%까지 수직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내일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면 저는 일단은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보자라는 취지예요. 그러나 방사선 오염수가 100만 톤, 또 어느 기사에서는 111만 톤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방류가 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건 일본과의 문제를 떠나서요. 일단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철저한 방사능 수치 관리, 그죠? 검역 관리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 꼭 정부 당국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테마주,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테마주 쪽에 우리가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붙는 테마가 형성이 되려면 지금 모나미라던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애국 테마주들 초창기 모습과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앞에 매물벽이 3,865원인데요. 이 자리가 이제 넘어갈 거냐 말 거냐의 싸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로 저렴해요. 저렴한데 이 매물벽이 굉장히 두터운 매물벽입니다. 2016년, 2015년 굉장히 3, 4년에 걸쳤던 매물벽이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테마가 강해져 가지고 이 4,000원 라인대가 돌파가 된다면
시장을 장악하면서 움직이는 메가 트렌드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되는 게 좋겠다. 또 세컨 종목으로는 동원수산 같은 종목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후성과 동진세미기 차트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후성 하나만 보고 갈게요. 후성 한 종목만. 원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달아드렸던 종목군들이었기 때문에 후성이 오늘 음봉으로 쫙 밀렸죠. 아까 나왔던 일본 쪽에서 반도체 수출 허가권 때문에 반대로 반사이익을 받던 반도체 소재 섹터들은 그것이 악재가 됐었겠죠. 오늘 저가가 마이너스 6.48% 밀리다가 쫙 하고 양봉을 치고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뭐 탄소 배출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탄소 배출 관련으로 움직였을 수도 있다라고 예측은 되지만 제가 봤을 땐 그거보다는 단기적 악재, 그러니까 일시적 악재라는 거죠. 왜냐?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지한 수급들이 쫙 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후성이 이 자리에서 누가 물량을 팔았죠? 고점권에서 대주주가 물량 팔았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후성은 일단은 내일 정도 올라오면 일단 비중 축소를 권고를 드립니다. 비중 축소했다가 다시 돌파 장악이 나오는지 눌림목이 나오는지를 체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안건입니다. 갤럭시 노트 10이 국내에서 이게 아주 별표 5개짜리예요. 자, 갤럭시 노트 10이 국내에는 5G 모델로만 출시가 된다. 밑줄 쫙 5G 모델로만. 그러면 수혜가 어떤 섹터가 되겠습니까? 5G죠. 그죠? 통신 장비에 대한 수혜, 그리고 굳건한 현 시장의 주도 섹터, 또 메가 트렌드, 거기다가 5G 관련 갤럭시 노트 10이 출시가 된다면 저는 5G가 지속적인 우상향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반장이 여러 가지 종목군을 많이 언급드렸지만 한 종목만 딱 보고 갑니다. 항상 언급드리고 있는 KMW예요. KMW가 다시 21선 치고 올라왔죠.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고 KMW 이하 에이스테크, 서진시스템, 오일솔루션, 솔리드 등등등등등 5G 장비, 5G 관련 섹터들은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좋고요. 관심을 주셔도 좋겠다. 물론 탄력도 면에서는 낙폭 과대주가 탄력이 더 좋겠죠. 어찌됐든 이러한 양극화된 흐름, 양극화라는 것은 신라젠과 너무 반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을 드리는 거고, 신라젠이 지지는 나왔지만 본격적인 반등 추세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겠는가. 어쨌든 신라젠도 3일 연속 외국인 기관이 물량이 다시 개인들 물량이 다 털리면서 손바뀜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점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면 갤럭시 노트 10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요? 자, 파트론을 대표적으로 한 종목만 볼게요. 옵트론텍도 있고 나무가도 있고 MC넥스도 있어요. 카메라 모듈 쪽이 수혜를 입을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뭐 FPCB 업체들 다양한데 제가 팩트 체크를 뭘 하려고 했냐면요. 사실 빠진 폭이 상대적으로 반도체 쪽, 그러니까 일본이 제재를 가했을 때 제재를 가한 시점부터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반대로 올라갔었죠.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도 올라갔고 소재주들이 다 올라갔는데 나홀로 지속 빠졌던 섹터가 바로 이 카메라 모듈 섹터였어요. 일본 쪽에서 이 소재 쪽 제재를 가하게 되면 이 모듈 쪽이 굉장히 타격을 입거든요. 그래서 옵트론텍 정신없이 빠졌죠. 잘 나가던 나무가 흘러내렸죠. 잘 올라가던 MC넥스도 흘러내렸었어요. 근데 MC넥스는 그나마 강세를 유지했던 건 MC넥스가 두 가지에 엮이죠. 5G에도 엮이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쪽도 엮이는, 그러니까 두 가지 모멘텀을 같이 등에 업었기 때문에 MC넥스는 다른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었다. 자, 그러면 파트론을 대표적으로 예로 들었을 때, 자, 23일 날 갤럭시 노트 10이 출시가 된다라면 모멘텀이 대략 2주가량 남았거든요. 그러면 모멘텀 남아있는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모멘텀이 코앞이면은 이미 매력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매수를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는가가 중요해요. 파트너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에 2번 얻어맞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오늘도 넘어갈까 말까 하다가 못 넘어갔죠. 그래서 이 라인 때 20일 이동평균선이 14,000원입니다. 14,000원과 14,400원 이 라인대를 이런 식으로 장악하게 되면 따라붙는 추격 매수가 필요하다. 오전에 넘어가는 모습 확인됐을 때 빠질 때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붙고 거래량이 붙을 때 매수를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시장 점검 하고 넘어가야겠죠. 다시 한번 코스닥 지수가 제가 예상해 드린 대로 자 2, 3일 이내에 반등이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그러면은 내리는 개파락이 내려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코스닥 보시면은 3일 전 종가 보세요. 3일 전 종가가 569포인트였는데 여기를 어제까지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여기도 못 넘어갑니까? 제가 그랬죠. 빨리 안 넘어가면 이거 다시 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윗방향으로 틀고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고의 차이는 개인들이 손절을 치느냐 매수를 하느냐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보시면은 갭이 떴죠. 갭 뜨면서 이 3일 전의 종가를 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갭이 이 하단선의 탄생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오늘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기서 캔들을 한 번 더 만들고 이런 식으로 V자로 쭉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올라가다가 부딪히고 다시 내려오면 쌍바닥을 만들 거냐는 누가 만들겠습니까? 개인 수급이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털리면 털릴수록 그 수급을 받아먹으면서 V자 랠리가 이런 식으로 터질 거고요. 만약에 개인들이 시장 돌아서나 보다 하고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저는 반등이 브레이크가 부딪혔다가 쌍바닥 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쏠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오전부터 해서 개인들이 한 500억까지 560억까지 쫙 올리다가 오후장에 만약에 거기서 1000억이 돌파되고 1500억까지 다시 매수가 유지가 됐다라면 시장은 윗골이 달고 다시 밀렸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개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한 발 뺐어요. 한 발 빼면서 시장이 안전하게 양봉을 그려줬는데 오늘 집계된 내용을 보면 개인들이 마이너스 21억으로 마감이 됐네요. 다행입니다. 우리도 개인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수급이 중요한 걸. 자, 이렇게 제가 마감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일이 금요일이지만 양봉으로 쭉 뽑을 거냐 안 뽑을 거냐 어떤 수급, 개인 수급을 보고 판단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